그렇다고 이 넷이 결성하자마자 성공가도를 달린 거는 아니었다는 거. 이때 멤버들이 선택한 컨셉은 바로 만화였어요. 한 시대를 풍미한 옛날 뮤지션을 알아보는 시간, 복구맨입니다. 직전에 에이스 오브 베이스 특집이 뜨거운 반응을 얻고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이어서 생각나는 가수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많았던 거는 역시 야키다, 그 다음은 아쿠아였던 것 같아요. 야키다는 워낙 정보가 안 모여서 일단 보류. 그렇다면 아쿠아 얘기를 해보는 게 낫겠죠? 만화 속 세상의 유로 댄스 그룹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스웨덴 하면 아바, 노르웨이 하면 아하, 그리고 덴마크 하면 아쿠아를 떠올립니다. 그 컨셉부터 노래까지 한때 큰 화제를 몰고 왔던 대표곡 바비걸로 노소를 모두 대변했지만은 사실 이면에는 충격과 공포의 가사가 있었죠. 그리고 장난감 회사와의 소송도 숨어 있었고요. 우리 세대의 팝매니아는 오직 바비걸 정도만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지만은 그 시절을 사신 분들은 이외에도 수많은 대표곡들을 읊으세요. 오늘은 90년대 또 다른 대표 그룹 아쿠아의 역사를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뮤지션들은 음악에 자기만의 특징이 있지만은 아쿠아는 그게 대놓고 도드라지는 그룹이죠. 톡 쏘는 이 고음의 보컬과 그와 대조되는 마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듯한 래핑. 이 보컬과 래퍼는 둘이 이름도 똑같은데 노르웨이 국적의 보컬 레네, 그리고 덴마크 국적의 래퍼 레네가 없으면은 이 아쿠아는 없다고 봐도 좋아요. 이 둘은 연인이었고요. 노르웨이와 덴마크를 오가는 페리에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구분을 위해 편의상 이름 앞에 역할을 붙여 부르도록 할게요. 이 결성 계기를 알아보면은 뒤에서 음악을 만들었던 두 멤버 스웨렌 라스테드와 클라우스 노린이 먼저 뭉쳤는데 똑같이 음악에 뜻이 있다가 우연치 않게 같은 주유소에 취직을 해서 서로를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기투 앞에서 활동을 하다가 영화 사운드 트랙 작업 도중에 래퍼가 필요한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 같은 스튜디오에서 다른 일하던 DJ 겸 래퍼 레네를 데려오고요. 어느 날은 래퍼 레네가 3명에서 만든 노래를 여친한테 들려주니까 이 여친이 내가 이것보다 잘 부를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4인조 아쿠아가 나오죠. 사실 소스마다 짜잘한 타임라인의 차이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이 넷이 결성하자마자 성공가도를 달린 거는 아니었다는 거. 아쿠아의 결성 당시 이름은 조이 스피드. 춤추는 음악이었던 건 똑같지만은 아쿠아 때와는 아예 다른 향기를 풍겼고요. 이때 발매한 음악이 있지 비치 스파이더, 한국어로는 거미가 줄을 타고 올라갑니다 라는 동요를 클럽풍으로 만든 노래였어요. 확실히 신나지만 상업성은 조금 떨어져 보이죠? 1995년에 나온 이 곡이 스웨덴에서만 잠깐 차트에 오르는데 그치고 조이 스피드는 절치부심, 이름부터 이미지까지 모든 거를 세탁하기로 해요. 어느 날은 래퍼 레네가 어떤 포스터에 붙은 덴마크 아쿠아리움이라는 문구를 보고 아쿠아리움이라는 이름을 제안, 굉장히 사소한 계기로 탄생한 이름인 겁니다. 그리고 이 넷은 아쿠아로서의 데뷔곡 로지스 어 레드를 발매하는데 이때 멤버들이 선택한 컨셉은 바로 만화였어요. 이 당시의 커버를 보면 아시겠지만 밴드 로고부터 멤버들의 사진까지 마치 어떤 가상의 세계 같은 느낌을 풍기잖아요. 스웨렌은 이거를 두고 보면은 알겠지만 우리가 그때 좀 머리 스타일부터 되게 만화같이 하고 다녔다. 그래서 아예 이 특징을 살려서 로고도 이렇게 만화처럼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 하는 결론이 나온 거였다고. 이거는 이후로도 아쿠아를 상징하는 컨셉이래고요. 이 로지스 어 레드는 자기 친구들을 동원해서 찍은 정말 초저예산 뮤비였는데 이후로는 예산 따위 걱정할 필요 없게 된다. 일단 이 곡부터 덴마크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고요. 이후로 나오는 곡들마다 대박을 쳐요. 뮤비도 구색을 갖춰갔고 버블검 팝으로 치부가 됐지만 턴백 타임 같은 곡도 내면서 다양성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히트곡이 수록된 아쿠아 1집의 판매량은 전 세계적으로 1,400만 장 이상이 돼요.
왜 축구에서 맨날 조금 천재 나오면은 제2의 메시가 나왔다 이러듯이 북유럽에서도 맨날 슈퍼스타 나오면은 뭐 아바의 계보를 잇는 뭐 맨날 이러지 않습니까? 아쿠아도 이때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고요. 원래 턴백 타임은 앨범 색깔이랑 너무 달라서 빠질 뻔한 곡이었는데 오히려 멤버들이 다양성을 주고 싶어서 수록한 거라고 해요. 쇠레는 다양성을 위해서 일부러 다양한 프로듀서들과 함께 앨범 작업을 했다는 언급을 했고요. 그러면서도 컨셉 등의 중요한 결정은 모두 그룹 스스로 내렸습니다. 보컬 레네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세계와 사운드를 이해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었고 결국 항상 결정을 내리는 건 우리였다고 했죠. 그리고 래퍼 레네는 11개의 트랙이 각기 다른 11개의 만화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그룹의 결정들 중에 가장 큰 화제를 몰고 온 거는 역시 바비걸. 보컬 레네가 바비, 그리고 래퍼 레네가 켄 역할을 맡아서 정말 만화 같은 세상을 구현합니다. 이 노래는 현재 유튜브 조회수 10억 회 돌파, 그리고 전체적으로 반응이 미지근하던 미국에서도 7위에 오르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얻은 곡이에요. Hiya, Bobby. Hi, Ken. You wanna go for a ride? Sure, Ken. Jump in. I'm a Barbie girl in the Barbie world.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Come on, Barbie, let's go party. MTV가 아주 좋아할 만한 뮤비죠. 이 곡의 시작은 쇠렌이 덴마크의 한 전시회를 갔다가 거기서 바비 인형을 한 무더기로 마치 행성처럼 쌓아놓은 모습을 봤대요. 그거를 보고 플라스틱의 삶 정말 환상적이야 라는 말이 떠올랐고 이거를 더 발전시켜서 바비 파티 가자 하는 가사를 생각해냈다고. 또 뒷이야기로 이게 보컬 레네가 음이 너무 높은데 하늘만 낮추자고 사정을 했다가 멤버들이 지금이 완벽하다, 정말 지금처럼 해야 된다 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결국 이 미친 듯한 높이로 원키 소화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뭐 뮤비를 찍으면서도 사실 내가 바비 분장을 해야겠냐면서 엄청 난색을 표했다고 하고요. 이 곡의 뮤비에는 비스티 보이즈의 세버타지 뮤직비디오, 그리고 프린스턴 가족과 스쿠비두 같은 만화들을 참고했다고 하는데요. 원래 메이저 코드였지만 클라우스의 뜻으로 마이너로 바꿨다는 일화 또한 참 북유럽답습니다. 사실 이 노래가 그 이름과 뮤비 덕에 정말 동심을 불러일으키는 뮤비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 가사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바비를 조금 뭐랄까요, 성적으로 만드는 가사예요. Life in plastic, it's fantastic. I'm a blonde steamboat girl in a fantasy world. You can brush my hair, undress me everywhere. 너는 어디서나 나를 벗길 수 있고 나는 백치의 금발녀고 너는 나를 갖고 놀 수 있고 약간 그런 내용. Life in Plastic이란 구절도 성형수술이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라서 그거를 의미하는 것도 있다고 하죠. 이 가사를 두고 멤버들이 하는 말도 다 조금씩 다른데요. 쇠레는 그저 재미를 위해서 쓴 가사라고 하고 래퍼 레네는 너 스스로를 사랑하라는 뜻의 메타포였다고 하고요. 또 보컬 레네는 가사가 전체적으로 농담조였지만 또 사실은 수술로 완벽해진 그런 여자들한테 엿 좀 먹이고 싶은 의도도 있었다고 말하고 막 그래요. 자기들도 잘 모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문제가 이 바비라는 게 실제로 마텔사에서 제작하는 장난감 인형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마텔사에서 분기탱천을 해가지고 우리 바비는 이렇지 않다면서 아쿠아의 음반사 상대로 소송도 하고 그랬어요. 이 곡의 파급력이 어땠는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쿠아 멤버들은 바비거를 작곡할 때만 해도 뜬다는 꿈보다도 생존하기 위해 음악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하지만 1집 활동의 끝에는 세계적인 거물이 되어 있었어요. 에이스 오브 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투어를 돌면서 한국도 2차례 방문을 하고 우리나라에도 알려진 이름이 되는데요. 그래서 아쿠아의 2집은 1집과는 그 시작부터 달랐죠. 1집의 첫 싱글이 초저예산 뮤비였다면 2집의 첫 싱글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뮤비 중 하나였다. 무려 35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알려지는, 그리고 그 만화적 세계의 정점을 찍은 카툰 히어로즈라는 곡이었어요. And now we have just heard the menaces approaching invasion operation we have never seen. 이 노래는 바비걸처럼 거리낌 없이 실명톡을 진행합니다. 슈퍼맨과 스파이더맨 같은 실제 히어로들이 다 등장을 하는데 이거는 바비걸과는 다르게 정말 만화 속 영웅들을 치하하면서 그 속의 세계로 우리를 데려오는 내용이에요. 저한테 아쿠아는 낭만이거든요. 이 노래가 나오고 몇 년 뒤에 제가 뭐 엄마 줬다 못된 초딩일 때 이야기인데 그때 방학 영어 캠프를 갔단 말이죠. 거기서 뭐 아침이었나? 그때마다 국군 도스체조 하듯이 팝송에 맞춰서 체조를 하는데 그때 나온 게 바로 이 곡이었습니다. 한 달 동안 맨날 이 노래 듣고 집 가자
나오자마자 이 노래 제목이 뭔지 찾아봤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거는 제 동심을 대변하는 곡으로 남아있고, 저는 아직도 마블 영화보다 이 곡을 들을 때 조금 더 설레고요. 아마 이 만화적 컨셉이 아니었다면은 저한테 아쿠아는 그냥 가수 1위였겠죠. 이 미국에서의 흥행은 바비걸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아쿠아는 여전히 유럽에서는 잘 나가는 그룹이었고요. 아쿠아는 이 2집을 마지막으로 해체, 스타로서의 삶을 한순간에 내려놔요. I've been around the world. I've been around. Bump into me. I am the abomination. Bumblebee. 공식적인 이유는 예전만큼 서로를 보면서 불꽃이 튀지 않아서 사실 뭐 권태기가 온 것 같다 그런 말이었는데요. 이후로는 뭐 그냥 휴직이 필요했다는 말도 했지만은 사실 이면에는 삼각관계 때문이라는 말도 있고 루머가 많았어요. 결성 초에만 해도 보컬 레네랑 래퍼 레네가 사귀었는데 2001년쯤 되니까 보컬 레네랑 쇠렌이랑 결혼해 있는 그런 거죠. 해체 이후 멤버들은 각자의 활동을 하고 살아가다가 2008년에 재결합을 했고요. 이후로는 정규 3집도 발매하지만 주로 공연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보컬 레네랑 쇠렌은 두 아이를 낳고 잘 살다가 2017년에 이혼을 했고, 클라우스는 2016년에 탈퇴를 해서 지금은 3인조로 활동하고 있어요. 보컬 레네와 전 남친인 래퍼 레네, 그리고 전 남편인 쇠렌 라스테드, 이렇게 셋입니다. Back to soul. And we go back to the 80s. Hey there, Mr. T. How are you doing, girl? How are you doing, boy? How are you doing tonight? Hiya, Barbie. I can. You wanna go for a ride? Sure thing, yeah. Whoa, body class. It's fantastic. Barbie, let's go party. See y'all motorne. 지금은 추억의 90년대 가수 같은 느낌으로 활동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추억은 영원한 현재이기도 해요. 저는 아직도 카툰 히어로즈를 들으면서 저의 코맹맹이 시절을 떠올리고 다시 힘내서 일하곤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많은 분들도 그러시기를 바라봅니다. 만화 속 세상의 슈퍼스타 아쿠아를 알아봤습니다. 소개 부탁하고 싶은 뮤지션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정말 감사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맨, 배트맨, 아이언맨, 엠복맨, 렛츠고!